안녕하세요. HS 아카데미 한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ETF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ISA와 연금저축 IRP에서 어떤 ETF를 매수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ETF를 왜 골랐는지, 어떻게 골랐는지에 대해서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각 주제별로 타임라인을 넣어놨으니까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하실 분들은 타임라인을 눌러 바로 확인해 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ISA, 연금저축 IRP에서 어떤 ETF를 매수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이 세 계좌와 딱 맞는 ETF는 바로 국내 종목으로 이루어진 배당 ETF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지수 ETF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배당과 미국 지수 그리고 미국 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ETF를 제가 싹 모아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중 국내 배당 ETF는 플러스 고배당주,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ETF들을 왜 골랐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배당 그리고 미국 ETF를 고른 이유, 그리고 미국 지수 ETF를 고른 이유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배당과 미국 ETF를 고른 이유입니다. 바로 계좌별 세금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서인데요.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는 세금이 발생되는데요. 이 세금이 과연 언제 발생이 되느냐? 바로 주로 배당을 받을 때, 그리고 종목을 팔 때 생깁니다. 이 중 배당을 받을 때 생기는 배당소득세는 우리한테 배당을 줄 때 아예 떼고 주는데요. 세금 당연히 내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수익을 깎아먹고 있는 게 바로 이 세금입니다. 그럼 이 세금 얼마인지 살펴보면 바로 이만큼이 세금인데요. 그중 해외 ETF는 ISA, 연금저축, IRP에서 투자할 수가 없으니 우선 제외를 하고 지금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순수 국내 주식 ETF에는 국내 배당 ETF를, 그리고 그 외 국내 상장 ETF에는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국내 배당 ETF는 배당을 받을 때만 15.4% 세금이 생기고, 그리고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는 둘 다 15.4% 세금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계좌의 혜택과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ISA는 해지할 때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에서 200만 원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나중에 55세 이상이 돼서 연금을 수령을 할 때 3.3%에서 5.5%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세금 퍼센트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의 15.4%와는 아예 자릿수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국내 배당 ETF랑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면 원래 세금을 더 많이 하던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세 계좌와는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내용만으로도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를 고른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텐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더 설명을 드리면 바로 꾸준히 우상향해서 믿고 모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는 최소 3년 이상을 운용을 해야 되고, 연금저축이랑 IRP에서는 최소 5년 이상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믿고 모아갈 ETF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꾸준히 우상향해서 믿음직스럽냐? 바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10년 동안 미국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다우존스 지수 ETF에 각각 투자했을 때 이 중 나스닥 100 보이시죠? 이 수익률이 무려 483%나 됩니다. 진짜 엄청나죠?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대표 지수에는 미국 증시 전체를 대표하는 S&P 500, 그리고 성장성 높은 미국 테크 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나스닥 100, 그리고 각 섹터를 가장 잘 대표하는 미국 우량 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존스, 이렇게 세 대표 지수를 뽑을 수 있습니다. 각 지수에는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여기에 2024년에 주목받았던 기업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 중에는 최근 그냥요의 주제이기도 했던 브로드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쓱 보기만 해도 중복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건 그만큼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 대표 지수들에 두루두루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보신 수익률 그래프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미국 대표 지수 좋은 거 누가 몰라. 그리고 이거 너무 올랐잖아. 이 말들 실제로 제가 다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다면은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뻔한 걸 벤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도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게 미국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ETF예요. 이게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들인데요. 뻔하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검증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ETF들을 어떻게 골랐는지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ETF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저는 순자산 총액, 총비용, 거래량, 배당을 기준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이 순자산 총액은 ETF 규모, 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비용은 ETF를 보유할 때 생기는 총보수 그리고 기타 비용 등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이거는 ETF가 거래되는 양, 그리고 배당은 예적금 이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안정적인지, 경제적인지,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매력적인지를 제가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으로 어떤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들을 제가 어떻게 비교해 봤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미국 지수 ETF들은 사실 같은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입니다. 비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 기준을 제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용을 보니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이 가장 저렴합니다. 순자산 총액을 보니까 타이거 거보다는 이게 좀 규모가 작네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바로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배당률, 배당률이 없어요. 배당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TR 보이시죠? 이게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배당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저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이게 가장 좋아 보였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인기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재투자 단순히 좋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얼만큼 좋은지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10년 동안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랑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를 각각 비교해 봤는데요. 초반에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더 지나니까 여기 보이시죠?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요. 그래서 배당금을 알아서 재투자해주는 TR 상품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배당금 재투자는 TR 상품이 꼭 아니어도 배당금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게 내 수익률을 더 키우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지수 ETF를 계속 비교해 봐 볼게요. 그 다음에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예요. 이 중에 비용 가장 저렴한 건 타이거 미국 S&P 500이네요. 규모 역시 타이거가 제일 커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거래량도 압도적으로 타이거가 많아서 인기도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률도 괜찮네요. 결과적으로 타이거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거랑 함께 저는 배당금을 재투자해주는 아까 말씀드린 TR 이 코덱스 미국 S&P 500 TR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지수를 따라가는 ETF인데요. 해당 지수는 우량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본 ETF들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주는지 볼까요? 앞서 살펴본 나스닥은 0.5%대 그리고 S&P 500은 1.2%대였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3%대입니다. 확실히 더 많긴 하네요. 이 중에 코덱스가 비용이 제일 낮네요. 근데 배당률을 보니까 코덱스가 제일 낮아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올해 8월에 상장됐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낮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니까 꽤 다른 것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덱스는 인기를 먹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이거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배당을 많이 준다고 알려진 커버드콜 상품은 물론 잘 활용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우선은 비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는 제외를 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종목으로 이루어진 배당 ETF입니다. 배당 ETF를 살펴보니까 앞서 본 ETF들보다는 비용률이 더 높았어요. 이 중에서는 타이거, 코덱스가 확실히 비용이 저렴한 편이네요.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이 플러스 고배당주가 압도적으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배당률 면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배당금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연간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최근 배당률이 높은 건 아니죠. 앞서 살펴본 연간 배당률이 제일 높았던 이 플러스 고배당주가 최근 배당금은 제일 적었어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네요. 이 플러스 고배당주의 차이가 있다면 올해 배당을 8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니까 최근 배당금 자체는 적지만 8번을 배당을 해서 이 중에서는 배당 금액이 제일 높았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다른 ETF들에서 덩어리로 줄 거 이 플러스 고배당주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줬었네요. 근데 왼쪽을 보면은 이렇게 몇 년 동안 배당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죠. 이걸 한번 다른 ETF들과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 플러스 고배당주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배당금이 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 ETF는 물론 배당이 특화된 ETF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은 이거는 무엇보다도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수익입니다.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률을 물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거는 플러스 고배당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중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ETF 중에 ISA, 연금저축, IRP 이 세 계좌와 딱 맞는 ETF를 총 정리를 해보면 영상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해당 ETF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ISA, 연금저축, IRP 이 계좌에서 해당 ETF들로 조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좋은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떨어질 때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네, 그리고 오르면 내 거 올라서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립식 투자할 때 ISA는 최소 3년 이상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꼭 고려하셔서 ETF 조합을 결정하시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계좌를 활용해서 연령별로, 상황별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정리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